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전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에 사법농단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특별재판부가 설려면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대법원장이 존치한 가운데 특별사법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정치 행위이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야권 분열 공작으로서의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는 게 도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사법농단 핵심 인물이죠. 오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만약 기각이 된다면은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에 힘이 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렇게 합의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이번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다 보니까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이제 증거를 계속해서 인멸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잇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 달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일부 판사들이 이제 사법개혁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우러지면서 이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주민 의원 법안에 따르면은 이 영장 전담 법관 1명, 그리고 1, 2심 재판부 각 3명을 대한변협과 법원의 판사회의, 그리고 시민사회가 2배수로 추천을 하면, 그러니까 14명을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영장 전담 법관 1명, 그리고 1, 2심 각 재판부 3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안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각 사건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구성하자는 이런 주장이 나올 것 아니냐. 이것은 사법부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도입 주장에 앞서서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사법부 설치가 삼권분립 위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는 수긍을 하는 입장인데요. 어떤 입장 밝혔는지 들어봅니다. 삼권분리의 원칙상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까지 관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국회가 이제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소한도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원칙상 적절하지 않지만 오죽했겠느냐, 뭐 부득이하게 개입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주장이 갈리는 가운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박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유정현 MC가 말씀하시면서 임종헌 전 차장 영장 발부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한 개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특별재판부의 설치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니까 우리 사법체계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임종헌 차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오늘 있으면 그러면 그 주장을 거둬들일 겁니까? 그렇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거듭되는 영장 기각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민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개인의 영장 발부 여부가 특별재판소 설치라고 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에 직접 연결되어서 이야기되는 것은 수준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개인적인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그 압박은 저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 이 여당한테 유리할지 야당한테 유리할지는 각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판사가 누구건 저는 대한민국 판사라면 법률과 양심에 의거해서 판단 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4번째 조사 결과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형사소추까지 갈 일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영장 기각률 90%는 법원이 4번째 조사에서조차도 형사소추까지 갈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그러한 이 법원의 기존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을 가지고 특별재판소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건 정말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가 오죽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으나 오죽하면 이랬습니다. 그럼 그 오죽하면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됩니까? 지금의 대법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상권 분립의 이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특별재판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지금의 이 사법부가 잘 못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이 얘기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의 사법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법원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이 되어서 이 사람이 사법 적폐 처리하겠다고 지금까지 1년 넘게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정치권이 김명수 대법원을 도저히 못 믿겠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 얘기 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먼저 책임을 물어야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설립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아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건 뜬금없이 생뚱맞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리적 연장선에 있는 당연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야당에 이제 공조를 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얘기가 김명수 대법원장 한 명을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4명의 법관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김명수라는 사람이 아니고 대법원장의 위치에 대한 역할을 저희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김빈 전 대변인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 사법농단 사건은요. 뭐 어떤 사건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커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그러니까 2011년부터 17년까지 임기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내내 재직을 하면서 이제 사법부에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검찰 조사로 밝혀졌죠. 그리고 2015년 6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상고법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소위 비위를 맞추기 위한 사건들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분폭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가 되고 이것들이 자체 조사, 대법원은 이미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행정권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김경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뭐 위헌 요소가 있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오죽하면은 바로 뭐냐면 상권 분립이 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상권 분립을 통해서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서부의 신뢰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6월 1일 날 조사를 했는데 사법부의 판결을 불신하는 국민이 무려 63.9%입니다. 그게 바로 오죽하면의 국민의 민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 부역하기 위한 그리고 그 본인의 상고법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무려 15개나 되는 판결을 정권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방향을 끌고 간
조작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두 번째, 김영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법원장이 모든 이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수 대법원장은 임무가 있어요. 그 대법원 사법권의 독립과 그리고 조직 내부를 지킬 그 권한도 그 임무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부 조사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내부에서 검찰이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법원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특별조사단이 법원 행정처 사법농단 2호 관련 문건을 최근에 166개를 또 추가로 발견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대법원장이 내부 조사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영장실질심사 그 전담 판사를 뭐 교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은 증언을 했죠. 그렇죠. 증언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 성실히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뭐 현재 뭐 차관급이죠. 고법의 부장 판사는 이렇게 하면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 뭐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사법부 특히 이제 판사 출신의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민들 또 많은 분들은 찬성하는 분도 분명히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삼권 분립 위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안이 통과돼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 돼 보입니까? 지금 봐서는 뭐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여야 4당의 의석을 합쳤을 때 178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되는 과반수에는 뭐 훨씬 넘어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그렇다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의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사위 통과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를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패스트 트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5분의 3이면 180석이거든요. 2석이 부족하죠. 근데 지금 이제 민중당 소속 의원 1명 또 무소속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이 전부 다 찬성을 하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현재 여야 4당 의원 중에 또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특별재판부 설립과 관련된 안건과 채용 비리 최근에 국정조사를 또 야 4당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른바 좀 빅딜 처리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간단치 않아. 짧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건 빅딜 대상이 아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강행되면 정말 제2의 사법 사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사법부 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역사상 기존의 사법 체계가 있는데도 그것을 대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혁명적 상황에서. 혁명재판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여야 보수 진보 입장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지금이 대한민국이 혁명적 상황이라서 기존의 사법 체계를 다 무시하고 배제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될 만큼의 그러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당부터 그리고 특별재판부 주장을 하고 있는 야당들도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이 과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는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평양 선언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이라는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신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남북 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선례도 10번이나 있습니다.
네, 청개구리 신보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당 공세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문 대통령의 비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토교통위에서 경의선 도라산역 현장 시찰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그 자체를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을 했고요. 나아가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남북 그 회담 때 이 탈북민 출신 기자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불허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라면서 계속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공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봅니다. 외교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정부 부처들이 이 남북 관계에 급속한 이 가속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상황은 고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명균 장관이 이성건 위원장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 대표로 갔는데 북한의 파트너한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제대로 응대도 못한 이 부분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매우 지금 상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해임 건의안 추진에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가 지금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국제법상 국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입장을 자꾸 스스로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뭐 약간 예, 그렇습니다. 중립적인. 원래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국가이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정책의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를테면 평양선언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 판문점 선언은 그럼 왜 국회에다가 비준 동의해달라고 지금 제출한 겁니까? 그러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은 서로 다른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북한과 중국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북한을 상대로 한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문이잖아요. 근데 왜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평양 선언은 국가가 아니니까 대통령 비준으로 발효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이걸 어느 국민들이 참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좋은데 적어도 청와대는 일관성 있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의무는 있다. 그 점은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평양 선언은 뭐 부속 합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첫 번째로 이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북한이 국가다 국가가 아니다를 떠나서요. 우리 법에서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것만 클리어하면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지금 주장이 굉장히 황당무계하다는 것을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왜 청개구리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남북관계 기본 발전법 이 200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합의서가 남북관계에 의한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요, 단 한 번도 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비준 동의를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장이 조금 터무니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개구리 표현에 대한 건데요.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난 4월이었는데 아직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논리가 바로 똑같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데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한국당 꾸준히 그런 입장을 견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왜 우리 동의 없이 이거를 비준했냐라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청와대는 이제 뭐 국가로 인정
꾸준히 해왔다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북한이 국가가 아니냐 맞냐를 약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 이후에는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도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 문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됐는데요. 현장 모습 살펴보시죠. 총장님, 우리 형법 99조에 의해서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이 구성 요건 검토해보.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에서는요, 위헌 논란에 이어서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불편한 기색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정부나 이제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논리가 또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반박이 잇따랐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신의 답변, 그러니까 검토해보겠다라는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이 직업 자체가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차원에서 그냥 답변을 한 것이지 뭐 어떤 구체적인 그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또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찰청이 배포한 인쇄물 때문에 소란이 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장 영상 잠시 보시죠.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이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이런 자료는 없어요. 자료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가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총장 인사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을 담았나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총장을 무시하든가 국감위원들을 무시하든가 이제까지 댕기면 이런 자료는 없어요. 자료가 어디서 집어가지고 기조실장 이게 뭐야? 한번 보세요. 이 확인집을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도 하다못해 테이프라도 뒤에 좀 발라가 그래도 총장이 인사 말씀인데 어디 가도 이렇게 그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이렇게 헛기서 찍어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되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만 하면 오히려 영웅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내용만큼이나 이제 모양새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배웠었던 일본말이 툭툭 이렇게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김빈 전 대변인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 6월 1일 날 발표됐었던 그런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6월 당시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입니다. 불신한다는 의견이 63.9%, 또 신뢰한다는 의견이 27.6%,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8.5%로 조사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6월 1일 날 여론조사 공표됐을 때 그 수치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